여러분 반갑습니다. 반도체 오빠 천마쌤입니다. 어느새 또 오후 시간 다가오네요. 오전 일정 훌쩍 지나갔습니다. 오늘 잠시 보니까 코스피 코스닥 그렇게 썩 좋지 않죠. 코스피도 한 1.26% 빠지고 있고 코스닥도 한 1% 내에 빠지고 있는데 현재 코스피 보니까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좀 매도하네요. 매도하고 있고 개인들이 한 7,900억 정도 매수하고 있습니다. 코스피 상위 종목 보니까 다 빠지네요. 삼성도 좀 많이 빠지고 있고 하이닉스도 한 3.6% 빠지고 있고 LG엔솔이 0.7, 삼바가 1%, 오선주 1.4, 현대차 1.8, 디아 7.1, 셀트리온 보합, 포스코홀딩스 1.8, LG화학이 1.1, SDI 0.2, 네이버 0.9, KB금융 1.7% 현재 빠지고 있습니다. 전반적으로 다 빠지고 있고 코스닥은 888.17 가리키고 있는데 0.7% 빠지고요.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매도하고 있고 개인들이 2,317억 정도 매수하고 있어요. 개인들이. 에코프로비엠은 보합이고요. 에코프로가 1.4% 빠지고 있고 HLB 0.3, 알테오젠 2.2, 셀트리온제약 0.1, HPSB 1.8, NKM이 3.4% 빠지네요. 이 와중에 또 오르는 게 있네. 리노공업이 3.3, 레인보우 7.3, 신성 델타테크 6.5% 현재 오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위메이드가 3.8% 오릅니다. JYP는 0.7% 빠지네요. 떨어지는 종목은 떨어지지만 또 오르는 종목은 오르고 있다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간밤에 새벽에 한번 뉴욕 증시를 한번 살펴봤어요. 뭐 잘 가다가 필라반이 조금 미끄러지더라고. 상당히 좀 아쉬웠습니다. 신나게 오를 줄 알았는데 신나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또 봤습니다. 뉴욕 증시는 그 엔비디아하고 알파벳 등 기술주의 강세에 상승을 했어요.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가 전장보다 75.66포인트 올라서 38,790.43으로 장을 마감을 했는데 S&P 500이 전장보다 32.33포인트죠. 32.33포인트 상승해서 5,149.42. 나스닥은 전장보다 130.27포인트 뛰어서 16,103.45로 거래를 마쳤습니다. S&P 500하고 나스닥은 4거래일 만에 반등을 했고 투자자들은 이날부터 시작되는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AI 개발자 컨퍼런스하고 19일과 20일에 예정된 연방준비제도 이 FOMC 정례 회의를 이제 주시를 합니다. 엔비디아는 GTC 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4거래일 만에 반등을 했어요. 회사의 주가는 지난 6거래일 중에서 5거래일간 하락하는 등 조정의 압력을 받아왔습니다. 연초 이후에 AI의 열기를 되살리면서 증시 랠리를 주도했다는 점에서 엔비디아의 주가 조정은 시장 전체에 대한 조정의 우려를 부추깁니다. 부추기고 이날 오후 4시에 장 마감과 함께 엔비디아의 그 젠슨왕이죠. CEO의 기조 연설을 시작으로 해서 GTC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. 이번 회의는 코로나 이후에 5년 만에 가지는 대면 행사인데 지난해보다 2배가 넘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 같아요. 엔비디아의 주가는 이번 회의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이날 장중에 5% 이상 올랐는데요. 마감 시점에 0.7% 정도 수준으로 오름폭을 낮췄고 다만 HSBC에 이어서 트위스트가 엔비디아에 대한 목표가를 줄줄이 인상하는 등 이번 그 회의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. 알파벳의 주가는 구글이 애플과 차세대 아이폰에 대한 그 구글의 AI 챗봇이죠. 제미니를 하여튼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서식 때문에 4% 이상 올랐고 애플의 주가도 0.6%좀 올랐습니다. 투자자들은 이번 주 나오는 그 3월 FOMC 결과도 주시해요. 이번 회의에서 연준은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최근 들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면서 연준이 금리 인하에 서두르지는 않을 거다. 서두르지는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도 커지고 있다는 거죠. 첫 금리 인하로
예상됐던 6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최근에 50%대로 이제 떨어진 겁니다. S&P 500 지수 내 11개 업종 중에서 헬스와 부동산을 제외한 9개 업종이 모두 올랐고 통신 관련주 3% 가까이 오르면서 필수 소비재, 임의 소비재, 기술, 금융 이런 관련주들이 올랐습니다. 개별 종목 중에서 테슬라 주가가 모델 Y의 그 가격 인하 소식 때문에 6% 이상 올랐다고 하네요. 허츠의 주가는 CEO가 이달 말에 퇴임한다는 소식에 6%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.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끈질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금리 인하의 속도를 조절할 거라는 그런 신호를 줄지 주시하고 있네요. 이 트레이드의 크리스 라킨 트레이딩 및 투자 담당 매니저 디렉터가 마키도치에서 이번 주 수요일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은 지난주 뜨거웠던 인플레이션 지표를 받아든 후에 투자자들은 연준이 6월 인하를 재고할지를 궁금해한답니다. 그 주가가 기록을 갱신해 가기 위해서는 이번 성명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을 통해서 지난 2개월간 아주 끈질긴 인플레이션 수치가 연준의 계획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확인을 받아야 할 거라고 합니다. 일단은 마켓 워치의 문제는 점도표가 지난 12월에 나온 이후 인플레이션에서 거의 진전이 없었다는 점을 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. 그래서 이번 회의의 위험은 여기에 있다 합니다.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 보니까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마감 시점 연준이 오는 6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57.8%로 보는 것 같아요. 전날보다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. 일주일 전에는 70%였는데 넘었는데 점점점 떨어지고 있네요. 이렇듯 반도체 섹터는 잘 나가다가 그냥 훅 빠져버렸고 문제는 이제 삼성전자하고 뭐 대부분 다 우리나라 종목들이 많이 빠지고 있다는 거죠. 하이닉스도 좀 많이 빠지는 것 같고 삼성도 아침부터 막 쭉쭉 빠지기 시작하더니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. 한 71,700원까지 빠졌다가 현재는 72,000원 선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어요. 지금 보니까 현재 외인들이 73만, 기관이 62만 주 정도 현재 매도하고 있습니다. 외국인 기관과 매도를 하고 있고 우선주도 마찬가지예요. 뭐 본주 빠지니까 매기 없이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. 현재 우선주도 보니까요. 61,400원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. 한 1,000원 정도 좀 빠지고 있습니다. 61,200원까지 빠졌다가 61,400원. 제가 볼 때는 다시 또 올라갈 것 같아요. 조금 낙폭을 좀 줄일 겁니다. 오늘은 외인들이 매도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